안녕하십니까. 박동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자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3월 18일자로 연방 하원에서 우리가 고대하던 그 드림 법안 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림 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젊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죄가 있다면 부모님 손잡고 미국에 들어온 죄밖에 없는데 이 학생들을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운전도 못하게 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을 적어도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청소년들이라도 일단 밥은 먹게 해주고 학교는 다니게 해주고 운전은 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다카 법안이고요. 다카는 노동과 같은 카드만 주는 거고 추방만 면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 이제 드림 법안입니다. 그래서 드림 법안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 안에 한 조항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개별 법안으로 이제 드림 액트라고 하는 것이 상정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개별 법안이 지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정말 기뻐했습니다만 한인 의원 네 분께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참 기뻐했었고 또 그 선거 유세 활동 시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후원도 해드렸고 또 그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투표도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두 분 민주당 소속 의원, 그러니까 앤디 김 의원하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스트릭랜드 의원은 공약대로 드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우리 공화당에 계신 두 하원 의원, 그러니까 영킴 의원님과 그 다음에 미셸 박 의원님께서는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이제 한인 언론에도 그 발표가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제가 이거를 보고 이 부분은 이것이 어떤 그 개인 그 의원님들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그 우리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인데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될 부분이 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 액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림 액트를 통과에 이런 반대표를 던진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앞으로 그 정치인들이 그 한인 사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같은 한인이니까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책이 과연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을 미리 밝히자면 그 스틸박 의원님과 영킴 의원님이 그 입양아 자동 시민권 법안, 그 다음에 그 미국 시민권자 중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 법안은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단 이제 이민 법안, 그 드림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영킴 의원님께서는 선거 공약 시에 분명히 드림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fairly, 공정하게, 그리고 with compassion, 측은한 마음으로 이 청소년들의 법안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 pathway to citizenship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신 이후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네 가지를 공식 홈페이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1월 1일 2021년 금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수혜자가 돼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너무 많다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적당하고 무엇이 너무 많은가? 그래서 이제 상원 드림법원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들어온 그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요. 하원 법안에서는 이제 1월 1일 기준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원 법안에 의하면 그 수혜 자격자가 약 25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원 법안에 의하면 수혜 자격자가 약 17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80만 명 차이인데 이 80만 명을 더 주는 건 안 되고 80만 명을 덜 주는 거는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신지 도대체 들어온 연도를 어디로 잘라야 그것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건지 그 다음에 4년도 전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측은하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측은하지 않다는 말씀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또한 아시다시피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이 내용이 다를 때는 나중에 상원 하원이 만나서 그 컴프로마이스 빌 또는 컨퍼런스 빌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50만이 다시 200만이 될 수도 있고 190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협의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무조건 이 숫자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영김 의원께서 밝히신 이유는 이 법안이 그 소위 바이파리산 빌, 양당 공동 발의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영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공동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것은 공화당이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원 발의 법안에는 아무도 그 드림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가 지금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빅딜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드림 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오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합법 이민, 그 불법 이민이나 뭐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합법 이민을 50% 줄이자라고 하는 소위 레이즈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민주당이나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불 줄 테니까 10,000불 내놔 이제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놓고 딜이 깨졌는데 깨진 딜의 책임을 이제 상대방에 전가하는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드림 법안이 양당 공동 발의가 되지 않은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선되신 다음에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고 또 법안이 상정된 초기에도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표결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언 기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언을 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조지아 그 보궐선거에서 그 두 의석으로 그 선거 그 유세가 있었는데요. 미셸 박 의원님하고 영김 의원님께서 그 공화당 의원 그 퍼듀 의원하고 그 다음에 래플러 의원의 선거 유세를 조지아에 직접 가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화당 중에서도 가장 극우적이고 가장 반이민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퍼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합법 이민을 50%를 줄이는 레이즈 법안을 공동 발의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의 그 선거 유세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죠.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 드림 법안이나 아니면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지지를 했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뽑아준 소중한 우리들의 의원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그 말 못하는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창준 의원님의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도 걷어가시고 표도 걷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일 처음 의회에서 그 발의하고 또 그 통과를 시켰던 법안은 당시 이제 클린턴 시절이었는데요. 그 최근에 가장 그 최악의 그 반이민 법안을 두 가지를 통과시키셨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민축소법하고 웰페어 축소법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김창진 의원께서는 단지 찬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김 의원님과 그 미셸 박 의원님도 그 선거 유세 때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그 지역구 주민들의 이해도 내가 대변하겠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도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발 우리 김창진 의원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저희 그 전체 그 한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좀 분들이 계신데 말 그대로 미국 말로도 그렇고 한국 말로도 그렇고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은 public servant입니다. 공복이에요. 주인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원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익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